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오늘은 24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4번의 글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은 즉각적인 답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래요. 자, 어떤 문제인데요? 묶어줄게요. 키즈부터 리포트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 리포트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problem과 키즈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는 바로 대절이래요 라고 해서 이 that은 접속사 보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들이 느끼는 거야. 자, 마치 뭐처럼 느끼는데요 라고 해서 여기 like가 나왔는데요. like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접속사로도 쓰여서 뒤에 문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뜻은 똑같아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자, 그들이 뭐처럼 느끼냐면요. 그들이 필요한 거지. 자,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뭔가 연락이 가능하여야 된다고. 연락이 꼭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느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 하면 기술이 허락하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건 항상 연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들이 지금 항상 연락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그게 쉽대요 라고 해서 여기 쓴 가짜 주어. 자, 뒤에 있는 여기 to relat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요. to 부정사 앞에 항상 full 플러스 명사 들어가면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쉽습니다. 뭐 하는 게 쉽냐면 대부분 우리들은요. 공감하는 게 쉽다라는 얘기야. 왜요? 너는요 아마도 느낄 거니까. 같은 압박을요. 우리의 삶에서 나도 빨리 이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압박을 좀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여기도 it 가짜 주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겠죠? 정말로 힘들대요. 자, 뭘 다루는 게 그 사실을 다루는 게 좀 힘듭니다. 자, 근데 어떤 사실인데요? 묶어줄게요. 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that은 접속사 동격 대시 뒤에서 수식.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는 사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여기 are이 동사 1번, can't respond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항상 즉각적으로는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10대나 아니면 10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살에서 12살 정도요. 자, 근데 그 아이들은 누군데요? 묶을게요. who부터 여기 interaction까지. who 뒤에 is learning이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이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 그럼 여전히 배우고 있는 거야. 이 아이들은 뭘 배우고 있냐면요. 우리의 사회적 이런 상호작용에서 세부적인 것들 이걸 여전히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한테 그것은요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아이들은 보통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는 걸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앞에 뭐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탈 때 이렇게 그냥 앞에 보기도 하고 사람들도 구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깥 풍경도 보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이 폰을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시를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좌우절 묶어줄게요. 이런 행동이 때때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요? 그들의 친구 중 한 명한테 막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자, 근데 그 친구가 안 보내는 거죠. 즉각적으로 답장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그것은 여기도 it 가짜 주어, to think 진짜 주어가 되는 거겠죠? to 부정사 앞에 full 플러스 명사 나오면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쉽다라고요.
뭐 하는 게 쉽냐면 아이들이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답장을 즉각적으로 못 받으면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구나. 즉 나와 친구가 더 이상 되고 싶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So 그러면 어떻게? 그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다시 계속. 그럼 어떻게? 그들의 폰은 폭파하는 거죠. 가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될 거고요. can be 동사 1번. 그리고 여기 red밖에 없지만 앞에 can be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략. 자, 그럼 이게 읽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뭐로? 공격적인 걸로 계속 보내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요.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주제문을 같이 연결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 하게 된다고요? 공격적으로 읽혀질 수도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게 스트레스를 만드는 이유는 너무 사회가 발전해서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26번의 문제는요. 우리 티에도르 본 칼만의 업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에도르는요. 누군데요? 뒤에서 동격으로 들어가겠죠? 헝가리계 미국인의 공학자입니다. 자, 이분이요. 바로 그것 중에 한 명이었죠. 즉, greatest minds니까 가장 위대한 지성인들. 언제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원 오브 들어갈 때는 최상급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지만 항상 원 오브 복수명사라는 거. 자, 그리고 그는요. was born에서 태어났다라는 수동태를 쓰는 거겠죠?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헝가리에서 태어났대요. 자,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는 보여줬습니다. 뭐를요? 재능을 보여줬대요. 근데 뭐에 대한 수학과 과학 분야의 재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언제? 1908년에 그는 받게 됐습니다. 뭐를요? 박사학위를 공학 분야에서. 근데 어디에? 독일에 있는 구티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자, 그리고 1920년대에는 그가 시작했습니다. 여행 다니기를. begin 같은 경우는 ing도 목적으로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뭐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강연자이자 자문위원회 그 분야의 강연자이자 이 자문위원회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요. 초대받았습니다. 수동태인데요. 여기 invite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형식 수동태가 돼서 뒤에 있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남는다는 거. 자, 미국에 초청되었는데 뭐 하도록? advise니까 조언을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공학자들한테. 근데 뭐에 대해서? 윈드 터널 디자인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공과대학에서 이제 얘네들이 막 조언을 해주도록 초청까지 받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요. 그는요. 됐대요. 자, 소장이 됐습니다. 뭐에 소장이 됐냐면요. 구겐하임의 항공연구소에서 소장이 됐어.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1930년대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요. 그는 받았습니다. 여기도 수동태, 사형식 수동태예요.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고요. 뒤에 남는 친구는 직접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거. 자, 뭘 받았어요? 우리 국제적인 과학 메달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의 리더십으로. 어디에? 과학과 공약 분야의 그러한 리더십으로 상까지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26번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29번의 글의 주제는요. 마음속 이미지 기법과 함께 행동 변화를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바꿔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for years니까 수년 동안 많은 심리학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현재 완료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 강하게 뭘 믿었냐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어떤 믿음인데요? 묶어줄게요. 대부터 끝까지. 즉, 비결.
뭐에 대한 비결입니까? 라고 해서 여기 to 전치사 쓰여서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들어간 거죠. 우리가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해결하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행동을요. 여기 지금 묶어놓은 부분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요. 이 대신 동격, 접속사 대시 뒤에서 belief를 수식하고 있는 거겠죠? 주제문입니다. 즉 우리의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행동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덧붙여보면요. 이것은 즉 이렇게 행동 변화를 하는 건 뭐보다 가치관이나 우리의 태도보다 부분입니다. 뭐의? 성격의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성격의 부분이냐면요. 묶어줄게요. that부터 change까지. that 뒤에 is라는 동사밖에 없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훨씬 가장 쉬운 부분이야. 자, 뭐 하기가 가장 쉽나요? 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is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우리가 가치관이랑 태도보다는 이런 행동 바꾸는 게 좀 더 쉽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우리가 섭취 습관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섭취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섭취 습관이 바로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건강 문제인데요? 묶어줄게요. 여기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 행동 변화를 하는 대상이 되는 이 가장 일반적인 건강 문제는 바로 섭취 습관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과정에 중독되는 그런 행동들. 예를 들면 일에 중독되거나 쇼핑에 중독되는 이런 기타 등등들을 얘기해요. 이것 또한 이 범주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행동 변화를 하기 위해선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멘털, 즉 마음속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속 이미지인데요? 묶어줄게요. 컴바인부터 여기 동사 전까지만 과거 분사가 수식. 뭐와 합쳐진 건데요? 이런 암시의 힘과 합쳐진 마음속 이미지라는 게 was taken up까지 수동태로 묶어줄게요. 원래 take up은요. take up A as B의 구문을 써서 받아들이다. A를 B로 받아들이다인데 여기는 수동태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속 이미지라는 게 뭘로 받아들여지냐면 전제. 근데 뭐의 전제입니까? 행동의학의 전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근데 어떤 행동의학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투부정사는 뒤에서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자, 여기 help 대표적인 무슨 동사? help는 준사역 동사. 자, 그렇기 때문에 people 목적어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하지만 여기는 투부정사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도와주냐면요. 그들의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긍정적인 것으로. 자, 여기서 원즈가 가리키는 건 바로 behaviors를 얘기하는 거겠죠.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마음속 이미지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비록 이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이라는 건 바로 이미지만 합니다. 마음속 이미지. 자, 이것만으로는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를요? 변화를. 자,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고요. used,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이에는요, 주어. 여기 this technique이니까 it,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사용이 되어지는 거야. 뭐랑 사용이 되어지냐면요. 다른 행동 수정 기법이랑요. 자, 그리고 대응 전략과 함께 이거랑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행동 변화는 아마 증명되어질 겁니다. 여기 현재 완료요. 그렇게 되어 온 거야. 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입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마음속 이미지와 그리고 다른 행동 수정 기법과 대응 전략 이 세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뭐하다? 사람들한테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요. 어떤 것이요? what으로 시작하니까 묶어줄게요. what부터 does까지. 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does라는 동사를 썼어요. 자, 근데 지금 마음속 이미지가 합니다. 뭘 하는지 지금 what절이 주어로 쓰였는데요. is 동사가 나오면서 바로 뒤에 reinforce라는 그냥 일반 동사 형태가 따라 붙습니다. 사실은 이 reinforce 앞에는 투부정사가 생략돼서 얘가 주격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쓰이고 동사는 do, does, did 이 동사를 쓰게 될 때는 이 형태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에 to가 없어도 이 문장은 어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속 이미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새로운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이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면요. 그게 강화를 시켜줍니다. 어떤 것을요? 바람직한 행동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하게 강화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속 이미지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행동 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긍정적인 이 행동 습관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30번 글의 주제는요. 청소년기에 자율적 감정 조절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우리 감정사회라는 거. 자, 감정사회화가 뭔데요? 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걔는 학습을 하는 거래요. 자, 뭘 배우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 1번. 자,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2번. 여기서 말하는 댐이라는 건 감정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사회화는 시작이 됩니다. 언제요? 어릴 때부터. 시작이 돼서 1번. 그리고는 2번.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감정 조절 발달의 근본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정사회화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비록 우리가 가족 외에 이러한 영향에 예를 들면 또래나 미디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언제는? 청소년기에는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전히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주요한 그런 사회화의 주체자가 되는 게 아직도 부모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문장에 하나 연결할게요. 부모님들은 사회화의 주체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반응이 자, 뭐에 대한 반응인데요? 뭔가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이 뭐의 역할을 하냐면 롤모델이 되는 거야. 뭐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 조절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떡합니까? 컴마 찍힌 ing 분사구문이네요. 여기서는 결과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 결과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자, 어떤 가능성인데요? 묶어줄게요. 이 that은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동격 that 접속사가 수식하고 있다는 거. 그럼 그들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것을 비슷한 반응을 어떤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열도 다 부모님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부모님의 반응이 아이들도 그걸 따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부모님의 행동입니다. 자, 어느 시기에 라고 해서 여기 times 나왔는데 우리 when 묶어줄게요. 동사 전까지만. 여기서 when은 접속사 when이 아니라 앞에 있는 시기를 꾸미는 관계 부사 when입니다. 우리 관계 부사가 나왔을 때는 항상 뒷문장 완전하다라는 거. 자, 그럼 시기는 시기인데 어떤 시기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직면을 한 거야.
뭘 직면합니까?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한 시기가 있어. 그때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이 또한 영향을 미치겠죠? 어디에? 감정 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부모님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직접적인 그러한 위로랑 그리고 뭔가 지시적인 안내. 근데 뭐에 대한 안내? 뭘 해야 되는지 이러한 안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 어린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복수동사 쓰는 이유는요. 얘를 위로와 그리고 안내라는 두 가지의 복수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요, 아마 방해를 할 거라는 얘기야. 뭐에는요?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거에는 방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결과 청소년들은요, pull away,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뭐가 아니라 의존을 하기보다는. 자, 어디로부터 멀어지는데요? 라고 해서 이 from 전치사의 목적어로 여기 their parents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상황에요? 감정적 위기가 왔을 때. 자, 뭐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이러한 행동들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동태죠. 그럼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지금 청소년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마지막 문장을 주요 문장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구문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문장 시작이 형용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시작이 형용사로 했을 때는 보통 분사 구문이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서 얘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주어가 너무 길 때는 뒤로 보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suitable이 이 분사구문으로 쓰이기에는 뒤에 지금 is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주격 보어가 되는 거고요. 청소년기에는 더 적합합니다. 근데 뭐가 더 적합한데요? 라고 해서 뒤에 있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거. 어떤 거? 이런 자율적인 감정 조절의 간접적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 support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치구문. 자, 그럼 예를 들면요. 어떤 게 간접적 지원인 건데요. 우리가 예시로 한번 볼게요. 관심을 통해서요. 자, 뭐에 대한 관심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in 나왔죠. 좀 이따가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보도록 할게요. 자, 관심.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인식.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한 여기 in과 of가 어디에 같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냐면요. 청소년의 감정적 경험에. 그럼 이러한 경험에 대한 관심, 인식,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1번,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까지 다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뭐 할 때? 청소년들이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 옆에 있어주는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이 청소년기에는 더 적합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31번의 글의 주제는요. 무용수는 신체적 제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누가요? 무용수들은요. 종종 밀어붙인다라는 거야. 누구를? 자신을. 자, 여기 themselves 제기 대명사를 쓴 이유는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이 자리에는 them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 them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용수들이 그들을 어디로 밀어붙이냐면 뭔가 그들의 신체적 그런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더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잘못 이해되어집니다. 수동태네요.
자, 만약에 뭐 한다면 그게 향하게 되어진다면 여기도 수동태. 자, toward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ing,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들어갑니다. 자, 그럼 뭐 하는 걸로 얘네가 향하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요. 완성하는 거. 근데 뭔가인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뭔가를 만약 완성하게 되면 그건 조금 잘못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that push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문법적으로 하나만 좀 정리를 하면요. thing으로 끝나는 친구들. 자, 그리고 one으로 끝나는 친구들. 그리고 body로 끝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주제문 일단 한 문장 연결하도록 할게요. 종종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우선 예시를 먼저 들어주고 주요 문장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무용수야. 근데 굉장히 긴 발을 가지고 있겠죠? 이 무용수가 뭘 하고 싶냐면 반복되어지는 수직 점프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맞춰서? fast music, 빠른 음악에 맞춰서요. 자, 뭐 하면서 컴마 찍힌 ing 분사 구문이네요. 1번. 즉 그의 말은 포인트, 뾰족하게 만드는 거야. 자, 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서 while 접속사인데 뒤에 in the air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앞에 he is fish라고 했으니까 주어는 he, 비동사 is가 생략. 그럼 그가 공중에 있을 때 발을 뾰족하게 한 다음에 and 여기에 분사구문 2번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의 발꿈치는 바닥으로 내리고 싶은 거야. between jump, 점프를 막 하면서요. 자,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 키가 크고 다리가 길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어. 자, 뭐 하더라도요. no matter how는 우리 however이라는 복합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즉 아무리 그 무용수가 강하더라도요. 그래서 strong 같은 경우는 원래 is 뒤에 있는 주격보호로 쓰였지만 how 절이 나왔을 때는 how 뒤에 바로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요. 짧은 다리의 댄서들은요.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짧은 다리는 괜찮지만 다리가 긴 무용수들한테는 또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른 무용수는요. 자, 여기 another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단수명사. 아마도 뭐를 할지도 모르냐면 애를 쓰고 있는 중이야. 자, 뭐 하는 걸 완성하고 싶은 거지. 어디에서? 공중에서 반회전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런 무용수들은요.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선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거. 자, 뭘 이해를 해야 합니까? 연결을요. 자, 근데 뭐해? 첫 번째, 회전 속도랑 빠르게 지금 돌아가는 회전 속도랑 그리고 정렬이죠. 자, 몸을 정렬해야 돼. 어디에 가깝게요? 그런 회전축에 가깝게 정렬을 하는 거. 이 두 개의 이런 연관성이 뭘 해줍니까? 말해줍니다. 자, 누구한테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how to,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그녀의 이 턴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예시가 조금 길었어요. 여기부터 지금 방금 끝난 문장까지는 다 예시예요. 그럼 주요 문장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 준예분의 연결. 자, 우리가 이러한 두 경우에서 봤을 때요. 뭐 하는 거? 이해를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 뭐 내에서요? 제약 내에서요. 자, 어떤 제약인데요? 묶어줄게요. imposed부터 우리 동사 전까지 과거 분사. 1번. 어디에서? 선천 쪽으로 주어진 거. 그리고 2번. 뭐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그 제약 안에서 이해하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과 주어가 2번이 하나의 동작으로 봤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allows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주는데요? 무용수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 뭐 하면서? 컴마 찍힌 ing 분사구문이네요. 동시동작. 최소화시키는 거죠. 어떤 것을? 부상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32번의 글의 주제는요. 더 이상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는 어린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탐구해야만 합니다. 뭐를요? 관계를요. 자, 뭐 사이에? 어린이 영화의 제작과 그리고 소비 습관 사이에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어린이 영화라는 그 용어는요. 아마 암시를 해주는 거겠죠. 어떤 것을? 어린이한테 소유권이 있다. 즉 그들의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영화가요. 어떤 영화인데요? 묶어줄게요. 우리 children까지 여기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 소위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이러한 영화는요. 항상 소비가 되어져 왔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완료 수동태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서? 모든 연령의 관객들에 의해서요. 자, 특히나 상업적인 영화는 더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자, 주제문 연결시킬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뭔가요? 우리 어린이 영화가 모든 연령의 관객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당한 넘나듦이죠. 어디에서? 관객 구성원에서. 근데 뭘 위한? 어린이 영화를 위한. 이러한 넘나듦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뭐에 의해서요? 사실에 의해서. 자, 어떤 사실인데요? 대절 묶어줄게요. 어디까지? 끝까지 다 묶을게요. 자, 이 that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동격 접속사 대시 뒤에서 수식. 그럼 언제? 일단 2007년에요. 우리가 11개의 덴마크 어린이 또는 청소년 영화예요. 어린이 청소년 영화가 이끌게 된 거죠. 뭐를요? 59%의 극장 입장객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으로 가볼게요. 2014년에는 독일의 어린이 영화가 뭘 지금 차지하고 있냐면 7개. 즉 상위 20개의 영화 중 7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전국 극장 흥행 수익에서 7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린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도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이 이제 2가 또 나온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어른들이 볼 때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한테만 국한되어진 게 아니라 넓게 입장객이 굉장히 넓게 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러한 현상이 뭐와 일치를 합니까?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뭘 수용하고 있나요? 왓절 묶어줄게요. 여기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 쓰이고요. 앞에 선행사 없죠? 뒤에 is라는 동사만 시작하니까 주어가 또 없게 되는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자, 겉보기는 뭐야? 어린이 문화 같은 거지. 자, 근데 어디 사이에? 다양한 연령대 사이에 뭔가 어린이처럼 어린이 영화같이 보여지는 것에 광범위하고 국제적으로 이제는 수용된다라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오래된 편견이 있습니다. 자, 어떤 편견이 있는데요? that 묶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동사 정까지 다 묶어줄게요. 뭐가? 어린이 영화가 약간 조금 다른 영역이더라. 자, 근데 뭐한 영역인데 여기 separate 밖에 형용사밖에 없어서요. 여기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린이 영화는 약간 좀 더 어른들한테 적합한 영화와는 좀 별개야. 아니면 영원히 뭔가 하위야. 어린 영화보다는 이렇게 보는 오래된 편견이니까요. 완전한 문장이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that은 동격, 접속사 that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이제 편견은요.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동태. 뭐에서요? 우리의 이러한 현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비에선 절대 현실이 안 되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떻게 오래된 편견은 가고 지금 어린이 영화가 이제는 heart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야. 뭐의 중심요? 현재 대중문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도 주제문으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어린이 영화가 더 이상 어린이 영화만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32번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습니다.